지금부터 전해드릴 얘기는 최근 지인이랑 술자리를 가지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지인을 앞으로 민철이라고 부를게요. 저랑 갑장인데 민철이가 워낙 무서운 걸 즐겼던 친구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딴 걸 즐기냐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말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짜릿함이 있어가지고 그 중독성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민철이가 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일이 딱 한 번 있다면서 제게 들려줬던 얘기인데요. 그때 일이 딱 10년 전인데, 그때 민철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흉가 체험 동아리를 검색을 해가지고 가입하려고 자기 딴엔 알아봤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경주에선 그 상위권에 꼽히는 흉가 체험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가입을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늬만 흉가 체험 모임이었던 거죠. 타이틀만. 그곳 정모를 몇 번 나가보니까 정모 내내 술판만 벌어지는 다 그렇고 그런 모임이라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타 지역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나마 경주와 가장 인접한 곳에 흉가 체험 모임이 있던 지역이 포항이나 대구 쪽에 있었는데, 포항 쪽에 그 흉가 체험 커뮤니티 모임은 알아보니까 규모나 회원수가 좀 너무 적고, 그래서 포항보다 거리가 조금 더 멀겠지만 좀 더 큰 규모의 대구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을 했던 것이죠. 경주에서 차로 가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여기가 좋겠다 하고 대구 지역 커뮤니티의 흉가체 모임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모임의 카테고리가 흉가 체험 및 여행, 레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정말 보니까 여행도 자주 가고 바이크 번개도 있고 흉가 체험 번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철이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들더랍니다. 그래서 민철이가 그 대구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답니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처음엔 누구나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가선 시들시들해지지만, 아무튼 그렇게 초창기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어느새 그 모임에서 민철이가 인싸가 되어버린 거죠. 민철이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생겼거든요. 기럭지도 길고 거기에다 대화 매너도 좋고, 그래서인지 그 모임에 가입한 지 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모임의 여성 회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민철이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의 여성 회원들이 민철이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성 회원들도 더러 있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온라인에서 민철이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딴지 거는 남성 회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민철이가 그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동갑내기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선우였고 한 명은 순철이였답니다. 민철이가 처음 모임에 갔을 때 그 왠지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선우란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먼저 말도 걸어주고, 민철이 옷에 붙은 머리카락도 세심하게 떼어주면서 아주 살갑게 대해주면서 먼저 친해진 친구이고, 또 한 친구 순철이는 먼저 친해진 선우를 통해서
나중에 친하게 된 친구들인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 보니까 선우가 그 모임에서 어떤 녀석들이 널 미워하고 있다고 고자질 해준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죠. 그래도 민철이는 그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고 그곳 커뮤니티의 정모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번개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곳 모임 활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어느 날 온라인상에 번개 공지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충청북도 보은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번개 공지가 올라오는데 그때가 지금처럼 가을 무렵이었어요. 충북 보은에서 한참 축제가 열리던 시기였거든요. 그 축제가 보은의 회인 문화재 축제였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참석하고 피발령 고개를 바이크를 타고 왕복한다는 내용의 공지였답니다. 번개 주최자는 바로 선우였는데 그 번개 공지를 본 민철이가 난 바이크도 못 타는데 시시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개 공지에다가 민철이는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한다는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곧바로 선우에게 전화 연락이 걸려왔답니다. 전화상으로 선우가 민철이에게 그곳이 진짜로 공포 스팟이라고, 그리고 바이크는 없어도 되고 어차피 여성 회원들 태우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이제 막 설득을 해서 결국 민철이는 다시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그 번개 모임에 참석 의사를 밝히고 그 번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계절이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딱 나들이나 여행 가기 좋았던 때였답니다. 좀 이른 시각인 오전 9시쯤에 모임 회원들이 동대구역 근처에서 만남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인원은 총 8명이었대요. 남자 회원 4명은 다 바이크를 타고 출발을 했고 나머지 여자 회원들은 3명은 민철이 차에 태워가지고 충북 보은군을 향해서 국도를 따라 출발을 했답니다. 바이크 탄 회원들이 선두에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뒤를 따라 민철이가 차를 운전해서 따라갔는데 국도 따라 가는 길 내내 낙엽이 예쁘게 물든 곳이 계속 펼쳐졌고 드라이브 삼아서 가긴 정말 힐링되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3시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보은군이 나와서 일단 예약한 모텔에 도착해서 짐을 다 풀어놓고 보은군 축제에 참석을 했답니다. 가보니까 볼거리, 먹거리, 이벤트 등이 다양해가지고 한 번쯤은 다시 가볼만 했다고, 지역 축제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제를 충분히 다 즐기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 조금 휴식을 취한 뒤에 해가 지고 나서 저녁 9시 무렵에 피발령 고갯길을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출발할 때 여성 회원 2명은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바이크를 타는 회원 바이크에 얹혀서 타고 민철이는 그냥 혼자 차를 타고 뒤따라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니 보조석에 여성 회원이 타고 있더랍니다. 그 여성 회원이 햇살이었는데 근데 보조석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민철이가 속으로 얘는 언제 탔지? 못 봤는데? 하면서 차를 출발시켰답니다. 선두는 바이크 4대가 앞서 출발했고 그 뒤를 따라 민철이가 운전해서 뒤따라갔는데 그렇게 출발해서 조금 가다 보니까 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민철이가 운전하던 차가 바이크들을 뒤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고 길 주변에는 산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질흙 같은 어둠뿐이었고, 어두운 라이트 불빛에 의존하면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들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한기였다고 해요. 민철이도 꽤 담이 큰 편인데 옆자리 여성 회원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무서운 티를 안 내려고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콧노래로 흥얼흥얼 거리면서 바이크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코너를 틀자마자 갑자기 차선 갓길에 순간적으로 사람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만 소리도 못하고 바로 차로 치여버렸답니다. 그 순간 놀래가지고 핸들 잡은 두 손을 벌벌 떨면서 차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서서히 세우면서 룸밀러를 통해서 방금 차로 치였던 사람 형체가 있는 곳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 햇살이에게 말을 걸려고 하니까 햇살이는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야, 진짜 얘는 왜 따라온 거냐? 그냥 모텔에서 잠이나 좀 잘 것이지 막 투덜대면서 선두에 달리던 선우에게 무전을 해서 야, 큰일 났다. 야, 사람 친 것 같다. 좀 잠시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차에 내려가지고 사고 낸 현장을 천천히 걸어갔는데 막상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야, 이거 내가 헛개비 본 건가? 하긴 사람을 치면 뭔가 물체에 부딪히는 그 충돌할 때 그 느낌이 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도 없었고,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그래서 다시 무전을 해서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내가 착각한 것 같다 하고 무전을 다시 날리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같은 형체가 자기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데 얼굴이나 손발은 전혀 안 보이고 하얀 소복만 보였는데 소복이 펄럭펄럭이면서 막 자기 차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이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야, 저건 분명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왔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데 그 떨리는 손으로 차의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서 차를 출발시켰는데, 근데 그때 차 시동이 그만 꺼졌답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침착해야지 하면서 겁을 잔뜩 먹은 채 바들바들 떨면서 다시 시동을 겨우 걸었는데, 그때 한번 뒤돌아 봤는데 어느새 그 귀신이 자기 차 트렁크 가까이에 와 있더랍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얼굴은 안 보이고 소복만 보인 채로 그때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자기 어깨 쪽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는데 그때 그만 놀래서 기절해버린 거죠. 눈 떠보니까 민철이 차 주변에 모임의 회원들이 몰려와 있었고 다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회원들이 서로들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뭘 봤길래 기절한 거냐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때 민철이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난 뒤에 좀 전 상황을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나니까 선우가 안 되겠다. 일단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민철이 너가 앞장서라. 그리고 절대로 백밀러나 룸밀러는 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운전해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선두에는 민철이가 차를 타고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4대의 바이크들이 뒤따라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 10분가량 민철이가 운전해 가다 보니까 도로가 갓길에 위험하게 서 있는 웬 아주머니 2분이 손을 들길래 민철이가 비상등을 일단 켜고 차를 세웠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2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민철이 차의 뒷자리에 올라타더란 겁니다. 그래서 민철이가 아유 아주머니들 위험해 보이시던데 그나저나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고 아주머니 2분께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그냥 가는 데까지 가다가 말할 테니까 세워줘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른 채 체감상 한 5분 정도 가다가 뒷자리에 계신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던 아주머니죠. 아 여기에다가 차 좀 세워줘. 그래서 민철이가 여기요?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룸밀러를 보니까 한 분만 내리시더란 거예요. 분명 태울 땐 2분이셨는데 어리둥절해서 뒷자리를 고개를 돌려서 돌아봤는데 뒷자리엔 아무도 없더랍니다. 아니 아주머니 한 분은 어디 갔지? 아주머니 한 분만 내리셨는데 그때 멘붕이 온 거죠.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 아주머니가 차를 내려달라고 하던 곳이 집도 절도 없는 첩첩산중이라서 더욱더 의아해진 거죠. 그래갖고 옆자리 햇살이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햇살이는 여전히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었고 야, 얘 도대체 왜 온 거야?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데 차에서 내린 아주머니가 자네 덕분에 잘 왔네. 혹시나 누가 자네에게 이상한 물건을 만지라는 일이 생길 걸세. 그러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네 하시면서 산 쪽으로 걸어가시더란 겁니다. 그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운전해서 5분쯤 더 가고 있었는데 팔각정 같은 곳이 나왔는데 그곳이 목적지였던 거죠. 뒤따라오던 선우가 민철이에게 무전 연락이 와서 차를 그 근처에 주차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민철이는 차를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했고 그 뒤를 따라서 선우 그리고 또 나머지 회원들은 바이크들을 근처에 차례차례로 주차를 하고 팔각정 앞에 모였는데 그때 모임 주최자가 선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우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우는 고향이 청주이기 때문에 이곳을 몇 번 왔다면서 피발령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는데 피발령은 피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그 설화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6.25 때 피발령의 마을 부락에서 4천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대학살로 죽어 나갔었고 그 많은 시체들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선악나무 밑에다가 묻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피발령에 손님을 가득 태운 버스가 고갯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21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외에도 피발령 고갯길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발령 고갯길을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려서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뻔했다는 목격담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선우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자기가 이곳까지 오면서 무서운 일을
게 납득이 가더란 거예요. 민철이 자신이 담력이 꽤 센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과연 밤에 이곳을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기운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모임의 회원들은 심령 장비들을 들고 피발령 선안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영가가 있는 흔적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고, 민철이는 선우랑 같이 여성 회원을 따라서 그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바람 소리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고 해요. 바람 소리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 터의 기운에 눌려져서 그곳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발령 선앙 쪽으로 선우가 EMP 측정기를 들고 가보니까 EMP 측정기 불이 5단계까지 들어오더랍니다. 참고로 이 EMP가 전기 기장을 이용해서 심령체 위치를 나침반처럼 찾아주는 장비인데, 불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불이 5단계까지 들어온다는 그 자체, 그 의미는 그곳에 영가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인데, 이때 민철이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 서기가 막 쓰더랍니다. 극도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모션 디텍터로 영가의 형체를 잡아내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공포감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답니다.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피발령 선앙에 보니까 무슨 지프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이 보였는데, 선우가 민철에게 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민철이 너 많이 쫄았구나. 얼굴이 하얗게 다 사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철이가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랬더니 선우가 야, 얘 표정 굳은 거 봐. 정말 쫄았구만 뭘. 아님 너 이 집 인형 한번 만져보면 내가 인정. 그렇게 자극하길래 민철이가 야, 누구 뭐 쫄보로 하냐 그러면서 집 인형을 살짝 만져봤대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선우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면서 쫄보 아닌 거 인정. 그러면서 심령 장비를 가지고 다른 곳도 몇 번 둘러보다가 선우가 회원들에게 무전을 날리면서 야, 충분히 다 즐겼지? 야, 날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그만 해산하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했고, 다들 야, 더 이상 추워서 안 되겠다. 그래, 그러자. 그래갖고 다시 피발령 고갯길을 되돌아서 숙소로 가기로 결정한 건데, 그때 민철이가 자기 차에 가보니까 차 보조석에 타고 있었던 햇살이가 안 보여가지고 선우에게 무전을 날렸대요. 내 차에 타고 있던 햇살이 안 보인다 오바. 그랬더니 선우에게 무전이 와서 무슨 소린가 오바. 햇살이는 계속 숙소에 있었다 오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무전하다 말고 민철이가 선우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민철이가 아니 이곳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에 햇살이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선우가 너야말로 무슨 얘기하냐? 처음부터 햇살이는 숙소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차에 너 혼자 있는 건 내가 다 확인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얘가.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우가 햇살이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햇살이는 모텔 숙소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선우가 야, 민철이 너 아까 오기 전에 오르막길에 차를 아무 이유 없이 2번 세우길래 너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민철이가 아주머니 분들 태워준다고 그랬지. 못 봤냐? 아주머니들? 그러자 선우가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차만 잠시 세우던데 그리고 아주머니 안 보였는데 아무도. 저런 너 홀린 것 같다. 야 큰일 났네. 그 소리를 들은 민철이는 이때부터 그럼 내가 누굴 태우고 도대체 돌아다닌 건가?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또 뭔가 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바로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하체, 다리 힘이 쭉 빠지면서 민철이가 잠시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러자 선우가 일으켜주면서 야 민철아 너 괜찮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성 회원 중에 운전자라는 여성 회원이 민철이 차를 대리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또 한 명의 여성 회원을 민철이 차에 태우기로 하고 민철이는 선우의 바이크에 태워서 이동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가는 길 내내 민철이는 어리 빠진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우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그렇게 숙소로 왔다고 해요. 민철이가 선우 오토바이에 얹혀서 오는 내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숙소로 왔는지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때를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냥 정신이 다 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민철이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숙소에서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다녀온 소감을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도 그 대화 내용들이 민철이 귀에는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한 절반 정도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신기한 듯이 햇살의 얼굴만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그렇게 멍 때리다가 그냥 자고 싶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방에 돌아가서 잠을 청했대요.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 저승사자가 여러 명이 보였답니다. 저승사자가 대략 20명 이상 보였는데 그 많은 저승사자 가운데 한 명의 저승사자가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서 그래갖고 놀래서 자다 깼는데 꿈이었던 거죠. 꿈에서 깨어보니까 식은땀으로 옷이 다 막 흥건히 젖어 있었고 정신 차려서 물 한 잔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방에 남자 회원들은 이제 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다들 잘 자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혼자 이불 덮고 누워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때 피발령에서 태워준 할머니가 아니 아주머니가 자기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도 올랐죠. 누가 자네에게 이상한 물건을 만지라는 일이 생길 걸세. 그러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네. 그 말이 떠올랐고 아차 싶었던 거죠. 뒤늦게 선우가 피발령 선앙에 있는 그 지프로 된 인형을 만지라고 해서 만졌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영 꺼림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랍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날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되니까 긴장이 좀 풀리고 뒤늦게 잠이 몰려와서 그렇게 잠시 1-2시간 자고 보령에서 동대구역으로 다시 출발해서 동대구역 앞에서 모임이 해산되었는데 민철이가 그때 정말 피곤했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경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승사자도 보였고 그 아주머니가 한 말 때문에 영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발길을 이모 있는 곳으로 돌렸대요. 이모가 대구 지역에 계셨는데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민철이는 이모를 만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이모에게 낱낱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이모가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이런 뭐 개토로 쌍놈의 띠띠가 다 있냐면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민철이에게 야 그놈 어딨냐, 야 그놈의 선우인지 선지인지 하는 놈에게 당장 전화 걸어서 나한테 당장 바꿔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철이가 이모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유부터 알자. 그러고 이모를 일단 진정시키고 이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가 모시는 할아버지신께서 그 친구 선우가 자기에게 미리 계획적으로 양밥을 걸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집 인형에다가 끈을 묶고 못을 박아놓고 미리 그 피발령 선앙에서 비방을 양밥을 했다는 이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저리 친 거죠.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리고 피발령 선앙에 가는 길에 태웠던 아주머니는 자기에게 붙어있는 조상 수호령이라고 하시는 이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수호령 덕분에 민철이가 곧바로 집으로 안 가고 이모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이모의 얘기를 다 듣고 민철이는 그제서야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별로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선우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스멀스멀 기억나면서 조각난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 들었는데 선우가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일일이 떼어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양밥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날 번개에 같이 갔던 남성 회원 중에 순철이가 있었는데 그 순철이가 대구에 살았거든요. 그 친구를 저녁에 술자리에 불러내서 선우에 대해서 살짝 떠봤더니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순철이가 취중에 선우가 민철이 너가 모임에 오기 전에는 여성 회원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선우인데 민철이 너가 오고 나니까 여성 회원들이 널 더 좋아해가지고 선우가 평소에 민철이 널 되게 질투하고 정말 많이 미워했단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아무튼 이후로 비방은 알았으니까 비방 처리를 이모를 통해서 했고 민철이는 선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긴 말도 안 했대요. 단 한마디만 했답니다. 선우야, 좋은 선물 잘 받았고 그 선물 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을 탈퇴를 하고 그러고 난 뒤 선우에게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 있는데 그때 바로 차단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한 보름이 지나가지고 순철이를 통해서 선우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선우가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신경계통이 잘못돼가지고 중추신경이 잘못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말로는 선우가 자기가 만든 저주를 다시 부메랑처럼 돌려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모께선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그때 일로 민철이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